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전일 종가 대비 소폭 하락한 상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망치를 단 음봉 캔들로 하루를 시작해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경우 최근 큰 상승이 나왔죠.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최근 저점 대비 고점은 약 16%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텔레그램에 브리핑을 올려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상승한 상황에서 저는 이번 주 주봉 마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고점 갱신 이후 형성된 추세선을 보면요. 몇 차례나 이 자리를 두들겼지만 주봉의 캔들 몸통 자체가 단 한 번도 돌파를 하고 안착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형성된 이번 주 주봉의 경우 지금 캔들 몸통 자체가 추세선 바깥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꽉 찬 양봉 캔들로 마감을 해줄지 아니면 기존과 동일하게 윗꼬리를 만들면서 추세선 안으로 다시 되돌아올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추세선 위에 꽉 찬 양봉 캔들로 마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자리인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갱신을 기대를 하게 될 거고, 이 과정에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면 이제는 1억 비트코인이 아닌 10억이 된 비트코인을 상상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렇게 추세선을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이렇게 다시 붙여주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꼭 저는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이 추세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적당한 구간에서 익절을 하시거나 분할 익절을 시작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있으니 또 참고해 주시고요. 17일 브리핑하면서 해당 내용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는 이 67.5K의 저항 구간에서 67K를 이탈을 하고 한 번 더 밀리는 걸 예측을 했으나 67K 이탈 후에 빠른 회복세가 나왔습니다. 이때 제가 오전에 브리핑에서 이 66.8K의 단기 지지 구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66.8K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지지가 나오면서 큰 상승이 야기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고래들이 매도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테슬라의 비트코인 이동 이슈, 트럼프의 지속된 지지율 상승 등이 이러한 상승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테슬라의 지갑 이동 이후 비트코인이 상승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현재 시장은 이렇게 이동하고 매도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의 시선도 분명 존재합니다. 어제 제가 주간에 브리핑 올려드릴 때 이 68K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매물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68.3에서 4K 구간, 이 구간의 매물대가 확인이 되면서 이렇게 두 번 분할 익절을 한 비중에 대해서 여기서 재진입을 하고 평단 조절을 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 개장과 동시에 또 다시 한번 67K를 이탈할 듯 큰 하락이 나왔어요. 거의 한 번에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전날이랑 되게 비슷하죠. 크게 하락이 나온 건데요. 다만 이 추세가 67K를 이탈하지 못하고 결국 67K 구간을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연출이 되었고요. 다만 68K에 안착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지속해서 눌리는 힘이 연출이 되면서 눌리는 구간에서 추가 익절을 통해서 대응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매매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누군가는요, 롱을 잡으면서도 고점 매도를 못해서 손실을 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하는 걸 보고 내가 여기서 롱을 잡았을 때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매도를 못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아, 여기까지 올랐으니 다시 오를 것이다 하고 버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내 평단가까지 다시 내려오고 내 평단가를 넘어서는 하락이 엄청나게 깊게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패닉셀이 오면서 손절을 하거나 버티기 시작하는데요. 만약에 버텼다고 했을 때 이렇게 다시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느냐? 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이 시세를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오르는 동안 롱 포지션을 좋은 자리에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돌아오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저처럼 이렇게 상승
상승하는 과정에서 숏을 잡았으면서도 분할 익절을 통해서 수익만 봤을 겁니다. 제가 며칠 동안 보여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르는 동안 숏으로 대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르는데 자꾸 숏을 봐? 너 하락론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저는 누구보다 비트코인의 상승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일단 저도 물려있는 알트코인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비트코인은 결국 올라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많은 거래량이 붙으면서 보다 안정적인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규제도 발생이 되겠죠. 어느 정도의 규제가 있어야 이 시장이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리고 현재 발생된 거래량에 비해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상승이 연출이 된다면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수많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오롯이 이끌어내면서 나온 상승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결국 이러한 상승은 작은 악재에도 크게 반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더 멀리 더 길게 도약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눌리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때 의미 있는 유의미한 거래량을 붙이면서 오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FOMC 금리 인하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금리 인하 전에 이 60K 위에 있으면 오히려 실망 매물이나 아니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다만 다행히 전에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FOMC 때 롱으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너무 지금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고 이거는 뭐 진짜 스캠 무빙이다, 알트코인이냐 비트코인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시장에 오래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도 꼭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이러한 상승 과정에서 상승을 보신 분들도 또 막상 보면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숏에 물린 채로 아무 대응도 못하고 손절과 청산만 반복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내가 진입 근거, 제가 지지와 저항 말씀드릴 때 계속 얘기해드렸죠. 진입 근거가 있어야 한다. 내가 지지와 저항을 그어놓고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분할 익절을 시작한다거나 손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입 근거를 제대로 잡지 않았거나 실시간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나오는 동안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넉놓고 받기 때문일 거예요. 대부분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또 비중 조절을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죠. 경자는 구독자분들이 언제나 어떤 시장에서도 수익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댓글과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채널과 1:1 링크를 통해서 관점 공유 받는 채널 입장 그리고 또 경자에게 매매 관련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일 대응 한 줄 요약해 볼 텐데요. 17일 대응의 한 줄 요약은 오늘은 떨롱도 오름숏도 오늘은 정답이 없다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브리핑 해드릴 때 오늘은 이 구간까지 이렇게 이탈을 하면 오름숏으로 대응을 할게요. 오늘은 이 구간을 지지해주면 떨롱으로 대응을 할게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는데 오늘은 떨롱도 오름숏도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면 누군가는 대상승장의 시작이라고 유난을 떨고 있고요. 누군가는 여기가 제일 고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는 단기적인 눌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볼 텐데요. 지금 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윗꼬리를 달고 종가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도 윗꼬리를 단 영망치 형태로 지금 일봉이 음봉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도달을 하고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종가 마감이 된 이후에는요. 필연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영망치 마감이 나온 후에 상승분 이상을 토해내는 하락이 계속 연출이 됐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영망치를 달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종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상승이 시작될 때도 일봉의 볼린저 밴드 중단에서 상승이 시발점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일봉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봉도 같이 보면요. 지금 현재 단기 이평선을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구간을 이탈한다면 결국 볼린저 밴드 중단까지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도 단기 이평선을 이탈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 중단까지 붙여줬고요. 그 외에도 과거의 차트에서 단기 이평선 이탈 후 볼린저 밴드 중단까지 눌리는 음봉 이런 식으로 항상 이 단기 이평선을 이탈한 후에는 볼린저 밴드 중단까지 밀리는 흐름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 4시간 봉도 계속 체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아직까지는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하루를 놓고 단기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자리는 이 1시간 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볼린저 밴드 중단을 지금 이탈을 여기는 해버렸죠. 1시간 봉이. 자, 그렇다면 지금 양봉이 떴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 시세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게 67.5K, 어제도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구간을 결국 지지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오늘 주간 방향성에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지하지 못한다면 오름숏이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실시간으로 나오는 이슈들 꼭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짧은 시간으로 나는 정말 초단타 스캘핑 매매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15분 봉에서 체크를 하자면 15분 봉도 계속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어제 야간에 큰 변동성이 나오고 나서 지금은 움직임의 폭이 크긴 하지만 사실 차트로만 놓고 보면 볼린저 밴드 안에서 박스권 횡보하는 느낌을 많이 연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에 부딪힐 때 이 볼린저 밴드를 넓게 찢지 못하고 계속 재차 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다시 양봉이 출현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중단을 뚫지 못한다면 이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이 볼린저 밴드도 좁은 폭을 유지하더라도 서서히 우하향을 하겠죠. 그리고 여길 뚫고 올라간다면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에 부딪혔을 때의 흐름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 브리핑을 올려드린 것과 같이 장기 보유자들은 홀딩을 선택했지만 단기 보유자들은 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자들이 매도를 하는 순간에는 언제나 상승이 나옵니다. 급등이 연출이 돼요. 차트를 찢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기 보유자들이 보다 본인들이 유리한 시세에 던지기 위해서 개미들을 태우고 꼬시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 상승이 연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차트들 꼭 중요한 부분, 이 차트의 중요한 부분들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고 오늘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는 날이에요. 지금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금리 결정 그리고 오늘 미국 신규 실업과 소매 판매 지표가 모두 발표가 되는데요. 시장에 적게라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스닥 개장 이후에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라서 그렇다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 디커플링을 해주다가도 어느 순간 나스닥을 슬금슬금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 대응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꼭 신경 쓰시길 바라고 되도록 주간에는 요 박스권 안에 있을 때만 매매하심이 오늘은 최대한 리스크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지표 발표가 나온 후에 발생된 변동성에 따라서 또 텔레그램에서 대응 방안 공유 드릴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 롱 포지션을 잡으면서도 고점 매도를 못한 아쉬움 때문에 버티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익절을 못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숏 포지션을 이런 데서 잡고 물린 채로 버티다가 손절이나 청산을 맞이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하는 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늘 실시간으로 시장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분할 익절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확률 싸움에서 승리하며 결국 이 시장에서 계속 승리를 하려면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버티는 매매를 하다가 큰 시드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나 저처럼 경자처럼 이렇게 다시 수익 보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구독자분들의 수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자를 위해서요.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경자의 실시간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과 실시간 대응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과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서 관점 공유되는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1대1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으로 소통방 입장 신청 아니면 매매 관련 상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경자는 오늘도 텔레그램에서 좋은 내용 수익 가져가는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모두 상투해요.